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FTA 관세무역연구원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무역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용훈 관세사라고 합니다. 그 오늘 혹시 관세사 공부 처음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 처음이세요? 또 다른 분? 그럼 어느 정도 기본 이론은 다 공부를 하고 계신 거죠? 다 낯익은 얼굴인데 왜 답변을 못 할까? 예,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면 기본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많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본적인 건 좀 건너뛰고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럼 지금 시작은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이제 하실 거예요. 예, 그러면은 잘 들으세요. 예. 자, 오늘 설명에는 이제 플러스 특강을 대비한 설명이긴 한데, 지금 이제 새로 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좀 기본적인 것들도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그래도 많이 좀 시원해지고 있죠, 여러분들? 아직도 좀 덥나요? 덥긴 하지. 예, 근데 이제 여름 다 갔고, 가을 오고, 겨울 오고, 그리고 이제 조금 따뜻해진다 싶으면 우리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통 한 12월 달쯤 되면은 이제 D-100일이거든요. 예, 그럼 그때부터는 진짜 쫄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 좀 많이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원하시면 100일 파티도 할까요? 표정 밝아지는 거 봐. 와. 아무튼 그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관세사 시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저희 학원의 이제 교수진들, 그 다음에 과목별 준비 전략, 주로 이제 1차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부터 진행이 되는 1차 플러스 특강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프로모션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추첨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FTA 관세무역 연구원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 저희는 2013년도에 개원을 했고요. 그래서 당시에 관세사 학원이 한 서울에 3개 정도가 있었거든요. 3개 정도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님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학원을 이제 만들어서 저희가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계속 1등 학원이었죠.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관세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을 더 좀 진행을 해가지고 제공을 하고자 말씀을 드려가지고 다 같이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저희 학원 홈페이지 오셔서 알겠지만 통관이라든가 무역이라든가 물류 관련된 자격증은 웬만한 거 이제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세사 합격을 이제 시험을 보시고 나면 이제 발표까지는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뭐 하냐면,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은 뭐 놀기도 하지만 쉬기도 하지만 원산지 관리사라는 거 들어보셨죠? 원산지 관리사라는 자격도 따고, 그러니까 관사 시험 공부 정도 했으면 한 과목 정도만 조금 공부해가지고 그냥 컴스 하나만 들고 가볍게 가면 거의 다 합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관리사도 있고, 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보세사도 따는 경우도 있어요. 보세사는 다 배워서 아시죠? 예, 보세 창고 운영을 위해서는 무조건 채용을 해야 되는 게 보세사고, 근데 보세사는 또 지게차도 좀 운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따고 뭐 등등등 뭐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자격증들을 다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 시험 봤던 분들한테 저희가 특별히 또 할인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요거는 중복되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학계와의 활발한 교류라고 이제 두 번째 되어 있는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 학원에 계신 많은 일타 강사님들이 석박사 학위를 다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저도 박사고. 그래서 이제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떤 게 요즘의 트렌드인지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모의고사에 많이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출신 합격자들에 대해서는 대형 법인에 저희가 좀 이렇게 추천도 해드리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관세사들이 일하는 거 딱 옆에서 보신 적 없죠? 그죠? 궁금하죠? 그래서 9월 달에 우리 관세법인 중에 제일 1등 법인이 어디로 알고 계세요? 잘 몰라요? 김앤장은 다 알면서 관세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관세사 모른다고? 이건 뭐 공식적인 거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세인 관세법인이라는 곳이 1등을 하고 있어요. 압도적인 차이로. 그래서 큰 그런 관세법인들은 관세 통관만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국제물류 회사, 포워딩 회사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 영종도에 가장 큰 창고 중에 하나가 이제 세인 관세법인 창고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유튜브를 좀 찍어 오려고 해요, 영상을. 그래서 이미 이제 포섭이라고 하는 게 아니지. 이때 뭐라고 해야 돼? 섭외라고 해야 되나? 예, 그래서 그 대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예, 섭외 다 드려놨고 해서 그 창고 안에서 이제 물건들이 어떻게 돌아다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관세법에서 배웠던 그런 적화 목록을 보고 이제 화물이 창고에 반입이 되고 어떻게 수입 신고를 하고 어떻게 반출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찍어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다가 지겨울 때쯤엔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고, 뭐, 국내 뭐 최고 법인들하고 이제 MOU를 체결했다 나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추천도 아까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이제 합격자들 그 축하연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파티를 해요. 파티할 때 관세법인 상위 한 몇 개가 와서 미리 여러분들 면접 보고 그 자리에서 채용되는 경우도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거는 뭐다? 그렇지. 합격을 하면 돼요. 합격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학 제휴를 통한 학교별 제휴할인. 여기 보면 학교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학교하고 또 연결이 돼가지고 그 학교 출신들은 저희가 추가로 또 할인을 해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학교인데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불러드릴게요. 강원대, 광운대, 건국대, 경희대, 단국대, 부경대, 부산대, 숭실대, 영남대, 조선대, 중앙대, 한성대. 네, 여기 학생들은 저희가 추가로 할인을 해드립니다. 졸업생도 됩니다. 졸업생도 되고 예전에 여기 처음 왔을 때 군인도 할인해 드렸어요. 군인들이 공부를 그때 엄청 많이 시작을 한다고 찾아왔었거든요. 여기 동설터미널에 휴가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군복 입고도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1차는 그 군인 그 신분인데도 합격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군인이 아니잖아요. 군인도 1차를 합격하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떨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 이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합격을 했고 이제 8월 다 갔고 다다음 달이면 벌써 합격자 발표가 다가오겠네요. 올해도.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됐고 근데 올해도 이제 합격자 축하연을 열 건데 점점 이제 단가가 올라가지고 이 파티 비용이 비싸져서 큰일입니다. 네, 아무튼 자, 지금 새로 오신 분은 그렇게 계시면 안 돼요. 본인을 위한 시간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 학생이세요? 아, 그럼 오늘은 휴가 내고 오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상하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신다고 왔어요. 우리는 취업만 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죠? 예, 세상이 그렇지가 않답니다, 여러분들. 예. 자, 아무튼 그 관세사는 그러면은 일을 하다 아신 거예요? 아니면 전공이 무역학과세요? 아니면 일을 하고 계세요? 오, 그러시구나. 그럼 나중에 관세사 되시면 지금 회사에 있는 물량을 조금 이렇게 받아오면 되겠다, 그죠? 아니라고 못 하시는데요. 좋겠다. 네, 아무튼 우리 직장인들이 공부할 때 약간 직장과 병행한다는 게 힘들죠. 그죠? 여러분들 알바 같은 거 좀 해봤죠? 그래도 나름 힘든 알바. 그거 하고 집에 와서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기절하지 않나? 그걸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관세 공부를? 되게 힘든 거거든, 사실. 그래서 정말 박수 쳐드려야 돼. 박수 쳐드려야 되고 꼭 붙으세요. 네. 자, 그래서 관세사는 여기 나와 있지만 시험을 거쳐서 국가가 시험을 거쳐서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돼 있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8대 전문직이라는 건 법률로서 그 자격사의 업무라든가 이런 걸 다 정해놓고 있다. 그래서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관세사만 할 수 있는 관세사 온리. 그래서 수출입 통관 대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구제 관련된 그러니까 세관에서 여러 가지 심사도 나오고 세무조사 같은 거 나온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 거에 이제 관세사가 이제 행정심판까지는 대행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컨설팅 업무를 하게 됩니다. FTA가 관련해가지고 물론 트럼프 할아버지가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긴 했지만 뭐 그 아저씨도 그 할아버지도 뭐 평생 할 건 아니니까 그죠? 근데 어제 뉴스 보니까 좀 미국도 심각하던데요. 워싱턴에 노숙자가 많다는 이유로 군인들을 투입을 시켰어. 이건 뭐 말만 그거지 거의 계엄 아니에요? 군인들을 갑자기 투입시켜서 홈리스들 제거한다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관세사들이 지금 할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과의 무역도 그렇고 이게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이제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산 기지를 옮겨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세사 역량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관세사 시험은 1년에 이제 한 번 시험을 보는데 1차 시험은 3월 달에 보고요. 2차 시험은 6월 달에 이제 보게 돼 있습니다. 보통 1차는 한 두 번째 주,
토요일이 제일 많이 좀 정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2월 중순부터 이제 접수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시작이 되는데 그 합격자라든가 합격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시험 일정은 12월 달에 예비 공고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 예비 공고대로 거의 다 확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때까지는 뭐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시험 과목은 1차 4과목, 2차도 4과목인데 1차는 객관식 오지선다형에서 40문항씩 나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꽈락 없이 60점,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고, 2차도 법률 기준은 비슷합니다. 꽈락 없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 근데 관세사는 매년 몇 명을 뽑는다? 90명을 뽑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절대평가라기보다는 상대평가라고 보시는 게 맞다. 2차 같은 경우는. 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관세사에 합격하면은 어디로 보통 진로를 정하느냐. 자, 가장 대부분 많은 인원이 가는 곳이 관세법인, 그 다음에 관세사무소에 취업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관세법인은 뭐 큰 대형 법인도 있고 중견 법인도 있고 이제 중소법인도 있는데 하는 일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어디든 오란 데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서 열심히 일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3년 동안은 여러분들 관세사가 사실 되게 많은 일을 하거든요. 수출 다르고 수입 다르고 환급 다르고 컨설팅 다르고 많은 일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을 좀 해볼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좋긴 해요. 예, 오히려 너무 큰 조직은 딱 고착화가 돼서 그 라인만 쭉 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다양하게 해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공항도 한번 일해보고, 인천항도 일해보고, 부산도 가보고. 네, 낭만의 도시 아닌가 부산? 맞나?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세법인에서 거의 한 95% 정도, 95 정도 가고, 회계법인에서도 관세사를 뽑습니다. 회계법인에서 관세법인을 만들어서 많이 뽑으면 한 대여섯 명, 적게 뽑으면 한 서너 명 정도가 이제 회계법인으로 가게 되는데, 뭐 이렇게 많이 뽑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통감보다는 심사나 컨설팅 쪽 업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에 보면은 전용대 관세사라고 관세평가를 강의하시는 관세사님 계신데, 그분이 이제 회계법인에서 일을 하시다가 지금 개업을 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규로 취업되는 곳은 이 두 군데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경력직이 되면 일을 조금 하시다 보면 이제 통관취급법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종합물류기업, 그래서 국제물류기업에서도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수출입 대기업, 삼성이라든가 현대차라든가 LG전자라든가 왕왕 뽑습니다. 근데 그런 데서는 사람을 뽑아놓으면 자꾸 외국으로 보내려고 해요. 되게 좋을 것 같죠? 근데 이제 인도, 멕시코, 베트남쯤은 좀 가볼 만한가? 요즘 베트남이 핫해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파견 많이 가요. 베트남 정도면 좀 한 1년, 2년 가 있다 올 만하지 않나? 근데 그게 또 안 좋은 게 회사 조직에서는 본사에서 눈 밖에 멀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대표님 눈 밖에서 사라지면요, 그 애를 잊어요. 그래서 진급이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그죠? 조직이라는 게 좀 그런 게 있긴 해. 그래서 어떻게든 중앙에 붙어 있으려고 하긴 하는데, 뭐 어떤 직원들은 손들어서 자진해 가서 가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 아는 관세사도 제자이면서 관세사인데 이제 베트남 쪽으로, 호치민 쪽으로 가가지고 한 2년 동안 잘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요즘은 공무원 인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공무원 인기 꽤 많았는데, 아무튼 관세사 자격이 있으면 관세직 공무원 시험 볼 때 가산점이 평균 5점. 거의 붙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7급 같은 경우는 7급 관세직은 10명도 안 뽑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10명도 안 되는 합격자의 한 3분의 2가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 그 다음 나머지가 국가유공자 이제 가산점. 그래서 7급은 가산점이 없으면 못 붙어요. 그 다음에 법무법인. 여기도 많이 뽑진 않고요. 한두 명 뽑아요. 근데 경력직으로 뽑아갑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합격하시면 관세법인 또는 회계법인 쪽으로 많이 취업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향후 10년간 관세사 직업 전망인데, 사실 이거를 뭐 2019년 자료긴 해요. 그 이후에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를 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관세사도 뭐 FTA에 의해서 무역량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지난달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 역대 최고 수출 실적 기록했다고 나와요. 무역을 많이 하면 우리 관세사들이 할 일이 많아지는 거니까 뭐 좋긴 한데, 근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뉴스 보셨습니까?
저만 보나? 한가하니까. 한때 지금도 그렇죠. 코딩 배우는 거 유행이었잖아요. 그죠? 예, 프로그래머 되고 뭐 AI 뭐 근데 요즘에 오히려 실리콘밸리에서 프로그래머들 대량 이제 해고하겠다고 공지가 떴대요. 왜? 이제 코딩도 누가 하니까? 어. 코딩도 이제 AI가 하게 돼가지고 이제 너희들 필요 없어 이래가지고 대량 해고하겠다고 예고를 했대요. 그래서 10분의 1만 남겨놓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불과 코딩 유행한 게 몇 년 안 됐잖아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그래서 전문직이 최고인가? 우리나라 무역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시험 응시 인원하고 합격자들인데 자, 2015년쯤만 하더라도 거의 한 4,000명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이제 관사 시험에 응시를 했었습니다. 예, 물론 근데 이때는 결시율이 너무 높았어요. 3,800명이 접수를 했는데 2,700명, 1,000명이 넘는 친구들이 이제 노쇼를 했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요즘에는 좀 응시 인원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1,869명, 2,000명이 안 되는 인원이 이제 시험 접수를 했고 시험장에 나타난 인원은 이제 1,400명 정도가 나타났고 시험을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격한 인원은 올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218명. 예, 1차 합격자가. 자, 그럼 이 친구들이 내년 2차 경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 몇 명 뽑는 거예요? 90명. 그러니까 장수생 조금 더 해봐야 뭐 한 300명 정도 될 텐데 그럼 엄청나게 지금 경쟁률이 낮아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빨리 좀 붙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좀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회계학 어때요? 잘 풀려요? 여러분 원래 기본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는 잘 풀려요. 그게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걸로 넘어가게 되면 안 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상 이제 그 고사장에 들어가면 25명 정도가 앉게 책상 배치를 해놔요. 학교 가면. 그러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한 20%는 이제 결시를 하고 빈자리가 의외로 많은 거에 놀라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다 보면 2교시 때 되게 조용해서 놀라요. 계산기 사용하는 사람이 한 반에 한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놔야 돼요. 거의 기계적으로 풀 정도로 연습을 진짜 많이 해놔야 돼요. 이거 정말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책에 있는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가 좀 풀린다고 해가지고 이게 내 회계학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유형의 다른 어떤 환경에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모자르다라는 생각 계속 가지고 계속 열심히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올해 1차 합격자들의 비율을 보면 남성, 여성이 보면은 여성이 많아요. 55%가 이제 여성 합격자가 나왔고요. 남자는 44%. 그다음에 연령대는 70%가 20대. 그다음에 25%가 30대. 그리고 40대, 50대, 60대까지도 한 분씩 합격을 했네요. 1차 시험은. 자, 그다음에 과목별 채점 결과인데 이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죠. 이쪽은 평균 점수고 이쪽은 꽈락률이고 압도적으로 높은 게 꽈락이 올해 뭐였어요? 회계학 68%가 40점을 맞지 못해서 꽈락으로 떨어졌다. 네,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다들 기구한 분들이 많아요. 예, 회계학 꽈락은 꽈락인데 몇 점 꽈락? 37.5, 35. 이 두 부류가 정말 많아요. 이것도 역시 내 일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의 기구한 운명은 다 뭐겠어요? 아, 2번으로 밀었는데 3번 밀 걸 그랬어요. 그래요. 근데 유지원 회계사는 맨날 시험장 앞에 가면 야, 씨발 4번 찍어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어쩔 땐 잘 맞고 어쩔 땐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날 딱 눈 떴을 때 딱 눈에 보이는 번호 있죠? 그냥 그 번호로 밀어버리세요. 회계학은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작년 올해구나. 올해 1차 합격자 전반적인 통계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무역 영어도 원래 30%대였습니다. 꽈락률이 작년만 하더라도. 근데 올해 50%로 늘어가지고 좀 많이 어려워진 것 같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관사 시험 응시율은 많이 좀 내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고 언젠간 다시 또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점수도 점점 보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1차 시험 점수가 크게 보면 내려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시험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를 낼 수가 없어서 점점 응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더 이제 지엽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고. 자, 그래서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요거는 이건 작년 최종 합격자네요. 최종 합격자도 지금 비슷한 게 지금 여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0명 중에 52명이 여성 합격자가 나왔고 남자 합격자가 38명.
그렇게 나와 있고요. 연령대는 20대가 거의 압도적이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50대가 한 분 붙었어요. 네. 대단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해 동차 비율. 그래서 유해가 아무래도 확실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60%가 유해 합격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내년에 1차 붙고 2차는 언제? 내후년에 붙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험 기간. 작년에 좀 어려웠어 가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합격자들 평균 수험 기간이 36개월로 나왔죠. 재작년에는 30개월이었어요. 재작년에는. 근데 이제 작년에는 36개월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 얘기는 2년차 유예생들이 많이 합격률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4개월 미만 합격자가 10명도 안 돼요. 9명밖에 안 나왔어요, 작년에. 원래 한 20명 정도 나왔거든요, 유예가.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같은 1차생들한테 꿈을 드리려고, 여러분, 2차 유예생도 20%나 붙어요. 막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10%밖에 안 돼요. 근데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짜로. 내년 1차에 3월 달에 여러분 우리 다 합격할 거잖아요. 왜 눈빛이 흔들려요? 1차 정도는 붙어야죠, 가볍게. 붙을 거잖아요. 자, 붙으면 지금 여러분 어때요? 관세사 공부 시작할 때 그런 정보 들었죠? 2차가 진짜 헬이에요. 2차가 진짜 어려워요. 1차는 쉬워요. 심지어 어떤 사기꾼 같은 놈은 3개월이면 돼요. 확 죽여버려, 진짜. 그죠? 공부해보니까 알겠죠? 3개월이면 되겠더나? 네. 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1차는 쉽다고 했는데 뭐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 좀 느낀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1차 쉽다고 했는데 그 1차가 쉽다라고 하는 게 왜 쉬운 거예요? 절대평가가 아니고 무슨 평가니까? 상대평가니까. 2차 공부를 한 사람들이 2차 합격자들이 합격수기에 쓰거나 이제 얘기를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2차에 비해서 좀 쉽다라는 거지 그게 절대적으로 쉽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어떤 공부보다도 어려울 텐데, 아무튼 힘들었어요. 3월 달에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1차는 또 되게 잔인해요. 시험 보면 그날 알 수 있어요, 결과를.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예언하는데 합격을 했든 떨어졌든 3번 이상 채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합격을 했어도 정말 맞겠지 또 하고, 떨어졌어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러면서 계속 아마 하고 있어요. 3번을 할 거예요. 3번은. 아무튼 합격을 하잖아요. 1차 합격을 하면 3월 달, 3월 말, 3월 중순 어때요? 날씨가 막 춥다가 날이 풀리면서 꽃 피고 벚꽃 피고 새학기잖아. 그죠? 그다음에 신입생도 들어오고 복학하는 친구들도 오고, 뭔가 약간 마음이 붕 뜨지 않나? 예, 점점 날씨가 놀기 좋아지는 날씨잖아요. 그럼 좀 있으면 5월이잖아요. 5월에는 뭐예요, 학교에서? 요즘 5월에 축제 안 해요? 축제 요즘에 언제해? 대학교? 언제? 학교 안 가? 아무튼 축제도 하고 되게 좋잖아요. 그럼 5월 달도 오영부영 지나가요. 2차는 그때부터 기본 이론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학생들 생각은 어때요? 2차 시험은 아직 멀었죠. 3월이나 4월인데 내년 6월이면 1년도 넘게 남았어.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해이해져요. 또 1차에 합격했으니까 되게 성취감도 좀 있고, 수고했어, 나에게 좀 상을 줘야 돼, 이런 생각도 있고. 자, 그러다 보면 이제 6월 7월 되면 어때요? 지금 8월. 어우씨 더워. 또 더워서 공부를 못한다고 하고, 또 친구들이 전화가 와요. 야, 부산 3박 4일만 갔다 오자. 나 시험 공부해야 돼. 야, 1년 남았잖아. 그러면 그런가? 라고 해서 3박 4일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또 이제 갔다 와요. 근데 어디 놀러 갔다 오면 3박 4일만 딱 빼면 되나? 공부 시간이? 아니죠. 가기 전에 계획 짜고 설레는 마음, 그죠? 또 갔다 오면 많이 지쳐서 돌아오죠. 자, 그럼 또 그걸로 훅 날아가요. 그러면 8월이 지나가고요. 9월 달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 불겠죠. 그럼 그때쯤 되면은 학생들이 또 상담을 많이 옵니다. 1차 시험 치르고 2차 준비하는 친구들이. 왜 오나 그랬더니 지금 학원에서는 다른 과정으로 막 넘어가고 있는데 혼자 기본 이론 지금 아직 못 끝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서 상담을 많이 와요. 그때 저는 이제 아니야,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하면 할 수 있어요. 화이팅이라고 하지만 속으로 어떻게? 유튜브에 그 할머니가 말한 유명한 목소리 있잖아. 에헤이. 조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해생들이 왜 망한다고? 왜 망한다고?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장수생도 어려워요. 여러분 장수생은 공부 되게 잘할 것 같지?
그렇지도 않아. 했던 거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유예생도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순간엔 따라잡거든요.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건데 유예생들이 많이 이제 놓치는 게 바로 지금 3월부터 8월 사이에 있죠. 그때를 약간 마음이 떠가지고 공부를 못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 1차 합격하면 딱 일주일만 놀아요. 일주일만 놀고 그다음부터는 2차 공부해야 됩니다. 그거 명심하시면 이제 내년, 내후년 2차 유예 합격자의 여기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할 수 있죠? 마세요. 그럼 싫으면 말고. 예, 이거 되게 좋은 얘기인데 진짜 여러분들. 1차 합격한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주로 이용한 공부 장소 가장 많은 게 스카가 되겠고 스터디 카페가 제일 많고요. 이것도 또 뉴스 얘기인데 집에서 데스크탑하고 노트북 갖고 와서 카페에서 죽치고 앉아있는 사람 빌런을 발견해가지고 사장님이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누가 올렸던데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집에서 데스크탑을 갖고 왔대요 카페에. 그건 좀 심하죠. 자, 그 다음에 집에서 공부하는 분들도 꽤 되시고요. 24%. 그 다음에 뭐 학원 내 자습실, 여기 자습실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스터디 경험은 81%가 없다. 그래서 지금 2차 공부 같은 경우는 단답형 암기 시험 과목, 시험 위주기 때문에 문제가 굳이 스터디를 하고 토론하고 막 이럴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다. 여기 보면 이제 스터디 경험 있다고 하는 분들 있죠? 20%도 안 되긴 한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 오프라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에요. 절대로 온라인상에서 공부하다가 따로 만나서 스터디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을 잘 모르고 신뢰라는 것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정보 공유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좀 친해져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알게 된 분들 사이에서는 좀 잘 유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작년 합격자 평균 점수예요. 그래서 작년은 제일 낮았던 게 HS. 좀 어려운 문제가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황당한 문제 많이 나왔고. 이 점수는 낮을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그 1차 시험 보고 갓 들어온 학생들 점수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관세평가 점수가 제일 낮게 나왔고요. 네. 그래서 과목이 매년 고춧가루를 뿌리는 과목이 매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HS였고 작년에는 관세평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차는요. 그 작년만 하더라도 커트라인이 52점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점수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거는 내가 몇 등 안에 드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점수 그래프도 의미가 없는 게 또 올해 합격자 발표나면 이게 또 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신 학교. 그래서 한국외대가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1등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희대도 요즘 좀 강세죠. 그 다음에 영남대, 부산대, 영남지방에서 영남대가 거기죠. 거기 대구 옆에 경산인가? 맞아요, 아니에요? 다 모르나? 아무튼 영남대, 그 다음에 부산대에서 4명씩 배출이 됐고요. 중앙대, 경북대, 동국대, 그 다음에 성대, 세종대, 인하대에서 3명씩 배출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온오프라인 비중인데 뭐 온라인 같은 경우가 숫자는 많지만 합격하는 인원은 비율을 보면 1.4%밖에 안 되고 오프라인이 인원은 적지만 합격하는 비율이 합격률이 4% 정도라서 아무래도 오프라인에 있는 분들이 약간 진심인 경우가 좀 많더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교수진 소개예요.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잘 들으시면 돼요. 혹시 마음의 결정을 하셨습니까? 공부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오늘 듣고 결정할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가요? 저는 한 번도 관사 공부를 하라고 누구를 꼬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상담할 때 제일 싫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처음 본 아저씨인데 관세사 할까요? 공무원 할까요? 를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럼 내가 이 처음 보는 학생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관세사 하세요. 공무원이 좋아요. 뭐 만약 그 사람이 제 말을 듣고 관세사를 했는데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누구랑 해야 돼? 해결해야 돼? 부모님이랑, 그죠? 부모님이랑 잘 상담해가지고 제일 본인을 잘 아는 게 본인하고 부모님이니까 선택을 하는 거고, 관세사를 하겠다고 왔다면 제가 그걸 도와주는 입장인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좀 있대요. 저는 하라고 꼬시지 않았어요. 근데 하면 좋긴 해요. 예. 아무튼 자, 그래서 관세법 이제 저희는 강사님들이 2분씩 계세요. 그래서 한 분씩 수강 신청하실 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추천은 못 해드립니다. 그래서 관세법에는 구민회 관세사님, 윤준필 관세사님, 구민회 관세사님 오늘 휴강이던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표정이 좋은 거야? 휴강이라? 예. 자, 그 다음에 무역영어에는 저하고 유샘나 관세사 두 분이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자, 회계학과 내국소비세법의 유지연 회계사님. 반기감사가 요번 주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놀아달라고 전화가 왔던데 힘들어 죽겠는데. 자, 그 다음에 회계학의 김성수 세무사님, 그 다음에 내국소비세법의 이경신 세무사님 이렇게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1차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4과목인데 1교시에 관세법이랑 무역영어 40문제 40문제에서 80분 시험을 보고요.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고요. 꽤 길어요. 한 40분 가까이 돼요. 꽤 길어요. 그 다음에 이제 2교시에는 내국소비세법, 그 다음에 회계학. 그래서 1교시는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진 않는데 2교시에 이 회계학 때문에 이제 굉장히 힘들어 하겠죠. 말씀을 제가 드렸죠. 한 반에 몇 명 계산기 두드린다고? 한두 명. 진짜예요, 진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원가회계도 개강을 했나? 했죠. 다 끝났나? 안 했죠. 예, 회계학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각 과목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목 소개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2차 교수님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임혜진 관세사님, 그 다음에 판창원 관세사님 이 두 분이서 2차 관세법을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 이 판창원 관세사님이 베트남 쪽에서 지금 일을 많이 하세요. 관세사 일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분이 되게 성격이 약간 되게 영업 잘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베트남이나 중국은 사업하려면 뭐가 중요하다고 우리 알고 있어요? 해보진 않았어도. 우리말로 관계가 맞아? 그죠? 관시? 예, 베트남도 그런 게 있거든. 근데 호치민, 하노이 쪽에 그 관시가 엄청나대요. 그쪽에서 사업하려면 이분을 통해야 된다는 소문까지 있대. 뻥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예, 되게 바쁘신 분 중에 한 분이어서 관세사가 꼭 우리나라에서 통관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되게 다양한 쪽에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베트남 가면은 꼭 놀러 오라고 하는데 갈 일이 없어갖고. 자, 그 다음에 HS는 세 분이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천희 관세사님, 김기철 관세사님, 그 다음에 최두원 관세사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시고 잘 봐놨다가 나중에 2차 할 때 좀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김병수 관세사님 말씀드렸던 그 제일 큰 관세법인 그 관세법인의 얼마 전까지 부대표였는데 이제 카카오처럼 바꿨습니다. 대표님이 의장님이 되시고 각 사업 부문별 이제 대표님이 되셨어요. 김병수 관세사님. 사실 되게 바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용대 관세사님 이분이 이제 회계법인에 계시다가 개업을 하신 분이시고 자, 무역실무는 최권수 관세사 그 다음에 최재순 관세사 둘이 원래 최브라더스라고 했었는데 자, 실제로도 학교 선후배예요. 예. 그 다음에 정재환 관세사님 유명한 유튜버. 네. 자, 됐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4과목인데 각각 8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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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분 해서 하루에 4교시를 다 치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거의 오후 5시 넘어서까지 이제 시험을 치게 되는데 거의 이제 이때까지 시험 치르면 거의 번아웃이 온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완전 진이 빠져가지고 그냥 집에 와서 그냥 쓰러지게 되더라고요.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주관식이고 4문제가 나옵니다. 30점짜리 2문제, 20점짜리 2문제. 여기 옆에 가면은 여기 벽에 보면은 지금 모의고사 답안지 붙어 있거든요. 한 번씩 보셨어요? 네, 한번 보세요. 나가서. 네, 보시면은 그 답안지를 어떻게 쓰지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2차 공부를 뭐 최소 1년, 길게는 2, 3년씩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똑같은 공부를 같은 책을 수백 번을 돌려본 분들이잖아요. 말 그대로 책을 외워버려요. 외울 때까지 봐요. 그러면 그렇게 답안지 채우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무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험 전략 커리큘럼인데, 그러니까 지금 패스클럽을 들으실 예정이시죠? 오프라인은 지금 없어요, 기본 이론이. 그래서 인강을 들으시게 되면 지금 이제 8월부터 시작을 하시게 되면 요 기본 이론이 7월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요걸 그대로 한 칸씩 미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 2월 달에 문제풀이가 있고 OX가 있는데 어차피 이 OX는 강의가 적기 때문에 요거대로 그대로 한 칸씩 미뤄서 공부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5월, 7월 달부터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이제 플러스 특강 들어갈 거고요. 플러스 특강은 말씀을 뭐 여러 번 드렸지만 일주일에 하루만 강의를 해요. 과목별로. 그리고 강의 수도 적어요.
8주를 다 채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여러분들 이제 진짜 뭐 해야 돼? 복습 많이 하세요. 복습 정말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11월 달에 뭐부터? 문제풀이부터는 정말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1월이 되면은 OX 특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 법 개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개정이 되면, 많이 되면 이제 개정 특강도 좀 하게 될 거고요. 세법은 뭐 거의 개정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월 한 중순부터 모의고사식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모의고사식 문제풀이는 그냥 한 과정이에요. 매주 모의고사 보고 이제 강의, 이게 해설 강의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거 말고 12월부터 전국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벤트처럼 한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또 해요. 이건 학원 접수 여부랑 관계없이 그냥 10,000원만 응시료만 내면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와서 봐도 되고 우편으로도 가고. 그러니까 해설지, 답안지가 다 함께 갑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2월 달에 하는 모의고사부터 무조건 응시하기. 나는 준비가 아직 덜 됐어라고 생각하고 미루지 말기. 왜 그럴까요? 1번, 얼마나 더 하면 준비가 돼요? 평생 안 돼요. 평생 안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왜 중요하냐? 12월 달쯤 되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서 있을 거예요. 이 과목은 내가 어느 정도고, 이 과목은 어느 정도고, 그죠? 나는 이 과목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자기 착각일 수 있어. 이해됐죠? 자, 그래서 모의고사를 봐야 점수가 이제 객관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딱 보면 나는 내세법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내세법 점수가 너무 낮아.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세법을 좀 보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를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근데 그거를 판단하는 시점을 12월이 아니라 모의고사가 무섭다고 자꾸 뒤로 미뤄요. 그럼 2월 달 가서 그거를 알아내면 어떻게 될 거야? 내가 내국세 잘하는 줄 알았는데 완전 개판이었어. 그럼 어떡할 거야, 남은 시간 동안? 힘들어지겠지. 그러니까 모의고사 무조건 보세요. 점수 공개 안 해요. 걱정하지 마. 여러분만 보는 거야. 창피해할 필요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이대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오프라인을 따라가는 분들은 단계별 목표 이런 거는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학원 진도 따라가면 되는데,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이거예요. 학원 수업을 듣지 않는 나머지 시간에 내가 뭘 할 건가? 그날 무슨 과목 몇 페이지씩을 내가 볼 건가를 세팅을 다 해놓고 그대로 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지금부터 이걸 연습을 해놔야 2차에 가서 그대로 내가 적용할 수 있다. 지금 어느 정도 좀 나와요? 여러분들은 아침형 인간인가 내가, 아니면 뭐 새벽형 야간형 인간인가, 뭐 대충 나오죠? 없어? 대충 없어? 그날 다르나?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고식에 되게 유명한 격언은 아닌데, 공부는 왜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근데 이런 말이 있어. 매일같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나를 보며 나 자신은 강하다는 걸 느꼈다. 무슨 말인지 알지? 내 자신과의 싸움인데 맨날 나한테 지지 않아요? 예, 한 10분만. 그러니까 지금 자면 내일 아침에 깰 거라는 걸 뻔히 아는데, 우리 경험 있잖아. 밤새야 되는데 너무 졸려. 그러면 10분만 잘까? 근데 스스로는 알죠. 지금 자면 내일 아침일 거라는 거. 근데 자기를 속이고 자죠. 아무튼 그런 거를 계속 지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요거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네. 완벽하게 외운다, 완벽하게 한다라는 생각만 버리면 돼요. 자꾸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는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정해진 시간 동안 내가 정해진 양만 다 한 번 다 훑어보면 성공한 거예요. 그걸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이제 외워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외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12월까지는 늦어도 이론을 어느 정도는 완성을 해놔야 된다. 최소 2회독, 제가 볼 때 한 3회독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11월 달부터 이제 문제풀이를 하긴 하겠지만, 11월, 12월 달에 문제풀이는 내가 이제 문제를 풀다 틀리잖아요. 그럼 문제를 외우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UCP를 문제를 풀다가 틀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20조를 틀렸어. 그럼 20조를 어떻게 해야 돼? 그 문제를 외우는 게 아니고 그 원문을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문제 외우지 마세요. 문제 똑같이 안 나와요, 관사 시험은. 이해됐죠? 자, 그래서 12월 달까지는 기본 이론을 이제 완성을 하면서 문제풀이 하면서 다시 기본서 보면서 이렇게 하는 시간이고, 이제 1, 2월 달에 가면 여러분들 문제풀이 교재도 이제 10월 달에 나올 건데 되게 두꺼워요. 한 번 풀어서는 기억이 안 나거든. 그래서 그것도 2번 정도 돌려봐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11월, 12월 달에는 책에다가 답 같은 거는 체크를 좀 하지 마세요.
또 풀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 2월 달 되면 이제 모의고사도 이제 슬슬 시작되고 할 때니까 이제 많은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기출 문제를 모의고사처럼 생각해서 풀어보고 점수가 잘 나오게 되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출 문제는 알게 모르게 수업 시간에 다 해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모의고사처럼 풀면 되게 점수가 잘 나와요. 근데 그건 자기 점수가 아닌 거예요. 오케이? 그건 참고만 하는 겁니다. 문제 유형을. 자, 그래서 3월 달쯤 되면 모의고사를 보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특강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자, 합격자가 말하는 뭐 노하우인데 2차 위주니까 암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공부 계획과 학습량. 이거 정말 되게 중요합니다. 하루 루틴을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계속 반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특강인데 과목마다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구민회 간사님 수업 듣는 분들은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제 8주차까지 꽉꽉 채워서 관세법을 할 것 같네요. 도식화 정리한다고 합니다. 도식화 복습. 저게 그렇게 좋아? 별 반응이 없네. 별로라고 얘기해줘야겠다. 자, 그 다음에 심화학습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기초 시간 때 다루지 못했던 것들 위원회 정리 포함. 어떤 출제의 교수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저거를 헬게이트를 열어버렸어요. 원래 위원회라는 거 잘 안 나왔어요. 관세법에 정말 수십 개의 위원회가 있지만 그걸 관세사가 다 일일이 알 일도 없고 갈 일도 없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안 냈단 말이에요. 왜? 관세사 업무와 상관없다는 이유로. 근데 누군가가 저걸 손을 대는 순간 그 후에 오는 교수님들이 아, 내도 되는구나 이러면서 계속 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금액 정리, 숫자 정리. 여러분들 관세법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떻게 돼? 이런 거 되게 힘들지 않아요? 기재부 장관인지 관세청인지 세관장인지 승인인지 신고인지 허가인지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윤준필 관세사 뭐 거의 비슷할 거예요. 심화학습 하면서 지엽적인 부분 좀 찾아본다고 하고 기본 때 스킵했던 거 좀 본다고 하고, 예, 이건 뭐 제가 공부했던 거의 25년 전이랑 똑같아요. 주체 사람 구분, 대통령령 기재부령 등등등. 자, 그 다음에 허가 특허 승인 등록 신고 보고 뭐 이런 것들, 숫자 비교 이런 것들 한번 정리를 하긴 해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역영어 같은 경우는 뭐 제 시간이기도 하고 일단 기본 때는 기본 이론 3대 협약을 수업을 했고요. 플러스 특강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기타 협약들을 볼 거예요. 거의 한 9개 정도가 되는데, 네. 그래서 양은 많지만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죠. 3대 협약은 거의 다 90% 가까이 맞추고 우리가 기타 협약은 몇 프로만 맞추기로 합의했지? 합의했잖아. 괜찮아. 몇 프로? 반타작. 네, 반타작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협약을 다 볼 건 아니고 기출문제 나왔던 위주로만 쭉 한 번씩 볼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만 잘해도 반타작 이상 맞히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부할 시간에 좀 시간을 많이 줄여서 뭘 한다? 회계학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셈나간세사 같은 경우는 비슷합니다. 무역영어는 기타 협약을 하고 뭐 마지막에 기출 용어 정리, 관련 절차 정리 이렇게 돼 있나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OS 특강할 때 요약 정리본을 좀 드리긴 할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 자, 그 다음에 회계학 같은 경우는 회계학은 제가 얼핏 봤는데 저도 회계학 공부를 해보진 않았어가지고 그런데 많이 다르네요. 그래서 회계학 유전회 계산은 관계기업 투자라든가 현금흐름표, 리스, 차입원가 자본화 등등등 전환사채 그런 거 나오고 있고, 전환사채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돈 버는 방법이래요, 여러분들. 공부 잘해놔. 네. 자, 그 다음에 회계학 같은 경우 김성세무사는 뭐 리스회계, 법인세회계, 관계기업 투자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